한쪽 눈이 있잖아. 침묵으로 버틴 한 사람의 고백.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가 병원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들은 의사의 말을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미 수정체가 석회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명 상태고요. 수술로 시력을 회복하긴 어렵습니다. 아니 요즘 백내장 수술이 얼마나 간단한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술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의사는 말을 아꼈지만 아들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경직돼 있었다. 곁에 앉은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아들은 참았던 말을 뱉어냈다. 왜 이제야 얘기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인 지 꽤 됐다는 말, 그게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왜 그랬어요? 왜 이제껏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자식보다 눈이 덜 중요했어요? 아버지의 그 행동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죄책감만 심어준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 말에 어머니가 손목을 붙잡았다. 그만 좀 해라. 내 아버지 지금 충격도 크시다. 이건 충격이고 뭐고 할 게 아니에요, 어머니. 눈이에요. 눈 하나를 잃었다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부모님 댁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까지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며칠 뒤 집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간 아들은 방 한구석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앉아 계신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눈 안 보인 지 얼마나 된 거예요? 10몇 년 됐다. 10몇 년? 아들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왜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봐야 할 게 없었으니까. 한쪽으로도 볼 수 있잖냐. 그 말에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 자식들 대학 보내고 생활비 대느라 힘드신 거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핑계는 아니잖아요. 본인 건강을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우리 키웠다고 생색내시는 것 우리가 기뻐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거실로 들어온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땐 병원 갈 여유도 없었어. 쌀값도 걱정하던 시절이었어. 내 동생 학원비 밀릴까봐 내 아버지가 뭘 안 사는 걸 넘어서 병원조차 안 가셨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렴. 어머니 이건 아니죠?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주는지 아십니까? 민수는 너무 속상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아버지께 상처 주는 말을 계속했다. 한참 후에 또다시 아버지 실명이라뇨. 그게 정상이에요? 딸이 조용히 다가와 오빠 옆에 앉았다. 오빠 우리 어릴 때 기억나?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버지가 안 오셨다고 삐졌던 거 그날 아버지 쓰러졌었대. 뭐? 일 나가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날 병원비 아낀다고 그냥 나왔대. 다음날 또 일 나가셨고. 그럼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응. 그 눈도 그 무렵부터 이상했던 거래.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며칠 후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 어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치료 방법이라도 알아보자. 완치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 있을지도 몰라. 딸이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은 보조 시력 장비도 있고 훈련도 있고. 그러자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됐어. 할 필요 없다. 아버지.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뭘 하자는데 왜 그렇게 매번 됐어요? 그 말이 제일 화가 나요. 할 필요 없으니까. 나한텐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났다고요? 누가 아버지 인생을 대신 끝내요? 우리가 포기하자고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냐? 화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든 참으시고 뭐든 버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자기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희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아버지라는 게 그거잖아. 자식들한텐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 말에 딸은 눈물을 훔쳤다. 그 무너짐을 이제서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너무 늦게.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집 뒷마당에서 조용히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지, 아까 의사한테 연락했어요. 혹시라도 실험 단계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해라. 정적. 왜요? 내 눈보다 내가 더 괴로워 보여서. 그게 더 싫다. 싫으면 말을 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애초에 병원도 진단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우리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지도 모르지. 몰랐으면요? 아버지는 실명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그게 좋았다고요? 그럼 너희가 나를 지금처럼 불쌍하게 안 보잖아. 동정하는 눈빛이 얼마나 싫은지 아니?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희생한 만큼 우리는 그걸 똑같이 침묵으로 돌려드린 거예요. 그게 더 미안하다고요. 말끝에 아들은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진작 말해주시지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 상황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만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라서 다 말 못했어. 그 순간 어머니가 마당 끝에서 걸어와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면서 알죠. 민수가 저러는 거 너무 속상해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다는 걸. 어머니는 민수에게 이제라도 말했으니까 됐다. 나머진 우리가 할게. 이제 당신은 좀 기대. 몇 주 뒤 가족은 아버지를 위한 작은 기념 사진을 찍었다. 한쪽 눈을 가린 아버지는 여전히 묵직한 미소로 렌즈를 바라봤다. 딸이 말한다. 다음엔 오빠가 이 사진 보면서 자식 키울 거야. 그러게. 그땐 절대 침묵하지 않겠지. 그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 아들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한쪽 눈을 잃었지만 한 가족의 마음은 더 깊이 이어졌다. 민수는 자녀들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시고 한쪽 시력을 잃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왔다. 그렇다고 아버지께 상처를 주었던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났다. 이젠 자식 걱정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더 아버지 어머니께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이 너무 맑았다. 우리의 앞날도 항상 맑겠지. 어려운 일이 또 생기더라도 이젠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